우리는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유지하라는 어떤 인물인가. 이미지가 전혀 음악할 것 같지 않은 이미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아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남산 밑에 해방촌이라고 지금은 뭐 굉장히 힙한 동네가 됐는데 거기는 그 6.25 전쟁 이후에 실향민들이 통일이 되면 빨리 고향에 가려고 서울역에 가까운 쪽 남산 밑에다가 이렇게 터를 잡고 이렇게 살던 지역인데 그 해방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실향민의 후예고 장기호 씨도 실향민의 후손이고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러니까 50년 넘었죠. 이제 둘 다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실향민들이 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교인들이 같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뭐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은 당시 70년대, 60년대 그 대중음악 수준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그 고급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오게 됐고 그게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음대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교회 때문에 사실 음악과 이렇게 친숙해졌고 그 당시는 이제 일반 대중음악보다는 교회에 관련된 음악들이 훨씬 더 접하기가 쉬웠고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아프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을 라디오 끼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음악만 듣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성식 씨하고 저하고는 걸어서 한 10분, 2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박성식 씨는 그때 통기타도 막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혀 음악할 것 같지 않은 친구가 그 악기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다루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음악을 하면서 만나게 될 것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저도 사실은 음악보다는 이제 그림 쪽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 제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떨어지면서 재수하면서 취미도 살릴 겸 돈도 좀 벌면서 효도도 좀 할 겸 학비도 좀 벌 겸 뭐 할 거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레코드 가게가 되게 많았어요. 7, 8, 90년대 요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좋은 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만약에 내가 레코드 샵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즐기면서 장사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일거양득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아버님 저에게 요거를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아버지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시던데요.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만 드렸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못 드렸어. 그게 이제 1980년이죠. 그때 제가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 레코드샵에서 거기 아지트 삼아서 거기서 놀고 음악 듣고 그때 장기호 씨가 또 그때 그 베이스 기타를 굉장히 또 열심히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하게 봤죠. 어떻게 저렇게 그 슬랩 베이스를 퀸시 존스의 그 아이노 꼴이다라는 그 곡이 있는데 맞아 그때 그 앨범이 나오면서 펑크 디스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붐업이 됐을 텐데 그 앨범에서 듣는 베이스 소리랑 거의 똑같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어린 나이에 20살인데 거기서 이제 김종진 씨도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종진 씨가 우리 초등학교 1년 후배였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재수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리고 김종진 씨는 고3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게를 했던 데가 이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즐겁게 또 버스 기다리면서 들으라고 이제 음악을 이제 들려주는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들었죠. 근데 그 음악에 이제 김종진 씨가 계속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이런 표정으로 계속 안 가고 버스를 안 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후배고 같은 동네 살았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김종진 씨와 인연이 시작됐죠. 제 기억으로는 장기호 씨가 또 그 인맥이 굉장히 그 넓은 편이에요.
쉽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근데 그 당시에 김광민 씨, 한상원 씨, 정원영 씨 저희 1년 선배 형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박성식 씨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고 그때 이제 머리도 길고 퍼머하고 이렇게 베토벤 악보를 딱 끼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박토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박토벤이라고. 이거 박성식 씨도 아마 그때 피아노과 재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재수생이었죠. 근데 클래식을 하면서도 외국의 음악들을 좀 나보다 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미군 부대 관계하시면서 그 미국에서 히트하는 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카트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카트리지, 예, 맞아요. 8트랙짜리 예, 예. 그걸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김종진 씨를 만나게 되는데 김종진 씨랑 이제 음악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제 가게에 이렇게 꽂혀 있는 레코드판을 딱 보더니 형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베이스 연주에 좀 많이 좀 관심이 많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당시가 대학가요제가 막 붐을 이룰 때거든요. 지금보다 오히려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이렇게 밴드가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죠. 저는 이상하게 그 저음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음을 듣다가 그 음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타악기도 아닌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게 이제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당시 한참 그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슬랩 테크닉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테크닉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런 음악들만 찾아서 듣고 있었는데 김종민 씨가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겠느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후암동 종점에 있더라고요 집이. 딱 들어갔더니 우리 가게보다 판이 더 많은 거예요. 한쪽 벽에 쫙 레코드 판이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 음악도 들어봐라, 저 음악도 들어봐라. 그래서 막 들려주는데 그때 제가 아직 내가 음악을 듣는 이 시야가 굉장히 이제 좁았구나. 근데 김종진 씨는 어떻게 그 음악들을 다 알았는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장르의 음악의 음반들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종진 씨의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한상원 씨가 제일 먼저 저희하고 이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상원 씨랑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상원 씨 집에 가서 음악 얘기하고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광민 씨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원영 씨 만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했죠. 세션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상원 씨, 김광민, 그다음에 김종진 이렇게 4명이서 그 방배동에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연히 그 피자랑 이런 거 먹으러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 악기가 있었어요. 펜더 로즈 피아노라고 전기 피아노가 있고 이제 베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인 형이 야 너네 한번 연주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잼을 한 거예요. 즉석에서 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 형이 요거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매주 무슨 요일 정해서 그날 너희들이 왔으면 연주해주면은 피자하고 뭐 먹을 거 그날 다 주겠다고. 그래서 매주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현식 씨가 이제 우리를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해방촌에 살다가 동부천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김현식 씨를 자주 뵀어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김현식 씨가 한 동네 주민인 걸 이제 알고 그리고 김현식 씨는 저를 그 카페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음악적 성향이고 이제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현식 씨는 나이트클럽에서는 완전 거의 뭐 황태자 같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자기 밴드도 있었죠. 그때 돌개바람이라고 있었는데 새로운 밴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기 밴드가 있는데도 이제 새로운 밴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하고는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게 자기 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김현식 씨가 이제 저희의 그 클럽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애들로 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김수철의 작은 건이라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잠시 저하고 김종진하고 전태관하고 이렇게 밴드를 했었어요. 저는 얼마 안 하고 나왔고, 그 상태에서 김현식 씨 만난 거고. 근데 저하고 밴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종진이가 지금 뭐 하나 하고 이제 김종진 씨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 얼마 전에 막 그만뒀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지금 제 기억에 종로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김현식 씨가 이런 제의가 왔는데 같이 할 의향이 없느냐. 무조건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전태관, 김종진, 저 이렇게 김현식 씨하고 만나서 회동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음악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쭉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건반이 없었던 거죠. 건반 주자가. 그래서 건반을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전태관 씨가 자기 친구 중에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가 있다. 정원영 씨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유재하고 전태관 씨하고 이제 동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재하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 한번 오디션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희대학교 밴드 연습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종진이랑 나랑 태관이랑 이제 악기 딱 풀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유재하라는 어떤 인물인가. 이미지가 전혀 음악할 것 같지 않은 이미지의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하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 옷도 그냥 펑퍼짐한 점퍼 입고 그다음에 악기를 막 잔뜩 들고 이렇게 헉헉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할 줄 아는 건 뭐야? 나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해.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했더니 진짜 우리 앞에서 기타를 막 치는데 그 당시 제 느낌에 김종신 씨보다 더 잘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딱 피아노 앞에 딱 앉더니 탁 이러면서 막 별해는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무슨 노래냐? 내가 만든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현식이 형한테 가자. 그 김현식 씨랑 같이 딱 만났더니 김현식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현식 씨가 왜 그렇게 좋아했나 했더니 우리가 연주자라는 거보다는 이 곡을 쓰니까 작곡을 잘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쟤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유재하, 전태관, 김종진, 그리고 김현식 이렇게 해서 5명이 이제 출발을 했죠. 주로 이제 김현식 형님이 주로 자기 곡을 그 전에는 자기가 거의 다 곡을 준비를 하고 다른 선배님들이 편곡을 해주고 세션들이 녹음했던 방식이라면 그 김현식 3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가령 월요일이 녹음이면 월요일까지 곡 하나씩 써갖고 하늘 같은 선배님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준비했던 거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곡이 이제 합격 앨범에 넣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편곡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고 합주해보면서 각자 자기 의견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곡을 완성해서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현식이 형이랑 하면서 뭐 곡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음반 내야 되는데 이제 너 갖고 있는 곡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이제 그랬고 사실 박성희 씨 곡 같은 경우는 비처럼 막처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그 문관철 씨라고 저희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먼저 앨범을 이제 수록을 했었어요. 녹음을 했지 발표는 안 했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곡을 현식이 형 앞에서 이제 박성희 씨가 이렇게 연주를 딱 하니까 현식이 형이 벌써 이게 귀가 번쩍이 야, 그 무슨 곡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사실 아는 형이 먼저 부른 곡인데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부를게 뭐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먼저 아는 형한테 그 선사했던 곡인데 근데 현식이 형이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불러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강제로 부르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혼자 독학하면서 작곡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틀을 갖고 있는 AAB의 형식의 곡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동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 곡이 이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요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식이 형이 딱 듣더니 야 이거 내가 부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거 동요인데 그랬더니 야 내가 부를게. 그러고 이제 딱 불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음악은 해석이구나. 이 동요같이 불러서 동요인 것이지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자기 스타일로 해석할 때는 또 다른 명곡으로 변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젊었을 때 누구나 다 연애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했던 연애들은 꼭 이별이 있고 또 이별할 때는 비가 또 그렇게 오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는 뭐 군대에 있었을 때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 이별의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스로 위로할 줄도 모르고 또 주변에서 누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 위로가 힐링이 되진 않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느낌과 감정을 음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비처럼 음악처럼을 그 피아노 연주 소품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었던 거죠. 멀리 떠난다, 유학을 간다, 뭐 이런 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이별을 통보받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이별 선물을. 그래서 이제 피아노 곡을 만들어서 악보로 다 적어서 그 악보를 이제 선물로 줬죠. 그게 이제 비처럼 음악처럼인데 나중에 가사를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타이틀곡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레코드판 시대니까 A면 B면이 있잖아요. A면 타이틀곡은 이제 빗속의 연가고, B면 첫 번째 머리곡이 이제 비처럼 음악처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재밌는 사실이 지금 이제 CD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음원이니까 또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이드 A, 사이드 B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작자마다 어떤 제작자는 미는 곡을 넘버 원에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작자는 두 번째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작자 세 번째 넣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동아기획 같은 경우는 주로 앞면에다가 미는 경향이 좀 있었죠.